제 농구 인생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견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 그런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트 농구를 하게 되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할 텐데 학업과 병행이 가능한가요?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됐건 간에 학과 수업을 다 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제 그 학과 수업을 들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은 있어요. 아이들이 선행학습이나 이런 걸 안 하면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본인이 정말 필요한 공부를 그 시간을 활용해서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생처럼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선수들, 학생들 스스로가 그렇게 활용할 생각들을 좀 해준다면 앞으로 좀 더 좋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정에서의 역할이나 아이 케어를 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요즘은 지도자분들하고 아이들의 접점 시간이 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부모님과 지도자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삼위일체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의 공유가 빠르게 일어나야 되고, 어떤 부분이 어렵고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대화하고 얘기하면서 그 상황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지도자분들이 얘기를 한다면 아이들이 스포츠 생활 환경에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평일 운동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주말에도 운동을 같이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저희 때에 비해서 학창 시절에 수행하는 운동의 총 시간을 따지면 사실은 굉장히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평일에 대략 저희는 방과 후에 3시간 정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제 대회를 앞두거나 팀원들의 수준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주말에도 또 운동을 하는 지도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도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스킬 트레이닝 같은 경우도 그런 주말 시간을 활용해서 지금 많이들 하는 게 대세가 되고 있듯이, 본인의 어떤 의지나 상황만 주어진다면 총 시간을 늘리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회가 평일에도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수업을 따로 진행하나요? 아니면 수업을 빠져도 어떻게 괜찮은 건지?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저희 운동부 학생들이 대회를 나갔을 때 공결 처리가 가능한 수업 일수가 있어요. 매년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는 한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스쿨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마 초등학교도 조만간 이스쿨 같은 걸로 결손이 났던 수업들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생긴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등농구 대회 성적이 이후 진학에 영향이 있나요? 농구 선수로서 승패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이기는 게 좋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성취의 어떤 부분이지, 초등에서 중학교를 가는데 성적이 전적으로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초등에서 농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력이고, 그런 경력자는 체육특기자라는 제도로 스카웃을 하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대회 성적이 좋게 나온 친구들은 그 경력을 가지고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대회 성적이 안 좋았다고 해서 진학이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중등, 고등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팀 성적들이 경력에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진학할 때 엘리트 출신이랑 클럽팀 출신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그런 환경이 막 바뀌면서 엘리트 팀에서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고, 클럽팀에서 중학교부터 이렇게 농구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농구를 하면서 경기 운영 방식을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루틴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될 것 같고요. 그 경기 방식 때문에 대회를 준비하고 필요로 요구되는 것들을 어릴 때부터 계속 배우기 때문에
엘리트 팀하고 클럽 팀의 좀 그런 차이는 그런 부분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격이나 수비에서 팀적으로 위치 잡고 하는 것들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클럽팀에서 공격에 아주 특화를 보였던 친구 같은 경우는 더 좋은 팀원들이 중학교에 가면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외적인 역할을 해줄 때 상당히 몸에 배인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엘리트 팀과 클럽 팀에서 좀 차이가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엘리트 팀에서 진학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그렇게 적응을 하거나 알아가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좀 굉장히 좋아해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안다. 그런 경험의 차이가 클럽 팀하고는 조금 있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면 중등 농구로 가기 전에 초등 농구에서 꼭 익히고 가야 되는 기본기가 있나요? 엘리트 성인들도 지도를 해보고 이제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만나서 이렇게 지도를 개인적으로든 팀적으로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을 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신체 제어, 그리고 정말 기본기, 볼을 갖고 하는 기본기,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특히 수비에서 팀 전술, 부분 전술을 초등학교에서부터 좀 잘 알고 가면 중등으로 갔을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용어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지도자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의미 전달을 할 수 있어서 콩그릿이라고 하더라도 농구 용어들을 잘 정리하고 알고 올라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갖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조금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었듯이 기본적인 몸 상태를 만드는 데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알려주다 보면 벌써 졸업하는 상황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한 3가지 정도 방금 말씀드린 그분들이 필요하고, 그거에 안에서 일단 기본적인 신체 제어라는 것은 일단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조절하는 상황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오래 버틸 줄 아는 그런 것들은 이제 정적 드리블을 통해서 이렇게 몸에 파워를 기르는 거, 그러면서 또 필요한 건 뭐 유연성이나 가동성 훈련을 잘해서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중점을 둬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또 2번째로는 신속한 중심 이동을 이용해 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뜀박질을 잘해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앞뒤로 갈 수도 있고, 그럴 때 스텝을 사용하고 어떤 스타트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방향 전환을 턴을 하느냐, 그리고 또 멈추느냐, 그리고 높이 점프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도록 제어하는 그런 것들을 반드시 좀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위치에 따른 다양한 스텝을 이용해서 볼을 잡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기본적인 신체 제어에서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다양한 스텝을 이용해서, 한마디로 제로 스텝이라는 말도 있고, 위치에 따른 다양한 스텝을 이용한 볼 캐치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나에게 패스를 했을 때 그것을 어떤 스텝으로, 그러니까 보통은 볼을 잡기에 급급해서 림을 향해서 볼을 잡거나 거기에 연결해서 패스나 슈팅이나 피봇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배우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신체 제어의 3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 기본기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양손을 다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핸들링을 하면서 볼을 잘 잡고, 뭐 예를 들어서 포켓 드리블을 양손으로 다 사용해서 스텝과 함께 볼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익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양손을 다 사용한 슈팅, 그래서 원핸드 슛, 뭐 베이비 훅슛, 언더슛, 플루터 등등을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양손으로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개념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격에서 뭐 볼을 갖고 하는 상황들이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중등, 고등, 대학 프로로 간다면 볼 없는 상태의 움직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팀원들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거, 그리고 빈 공간에 파고들고 그 빈 공간에서 볼을 잡아낼 수 있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이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간다면 진학을 하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팀 전술, 부분 전술을 말씀드렸는데 공격적인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걸로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고요.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볼을 가진 사람 수비하는 법. 그러니까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아이들하고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게 크로즈아웃 하고 나서 그 친구가 어떤 슈팅을 멈춘 후에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펌핑을 할 수 있는 스텝을 이용해서 펌핑을 하면서 차단을 할 수 있는 요령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대1 수비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팀 수비의 개념, 볼맨을 중심으로 원 카운트하고 투 카운트, 그리고 공을 갖고 있는 사람, 공격하는 상황을 헬퍼 해주는 헬퍼, 그 헬퍼의 공격자를 리커버 해주고 그러면서 로테이션을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개념을 알고 그 위치를 찾아다니고 한다라는 것이 초등에서 알고 간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비의 끝은 리바운드거든요. 정말 열심히, 초등은 30초예요 공격 시간이. 30초 동안 열심히 수비를 해서 상대가 어렵게 슛을 쐈는데 그 리바운드를 뺏기게 되면 초등학교는 다시 30초를 수비를 해야 돼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해서 공격 상황에서 리바운드를 획득을 한다면 팀에 더 도움이 많이 될 거고, 또 수비에서는 공격자를 박스아웃을 잘해서 리바운드를 획득한다면 바로 다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팀 전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초등에서 알고 가면 제일 좋은 자료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333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